상속인들 간의 사이가 아무리 좋더라도 일은 냉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상속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상속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리해보자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망인이 사망하고 나면 상속에 있어 유언이 가장 먼저 적용됩니다. 추후 생길 수 있는 유류분 문제는 논외로 치고 유언이 있다면 망인이 남긴 유언대로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만약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분할에 있어 전원의 협의만 있다면 별다른 조건 없이 상속인들 마음대로 상속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비로소 법원의 심판을 통해 상속분이 정해지게 되고 여기에서 법정 상속분이나 특별수익 기여분 등의 상속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 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때 필요한 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상속재산을 상속인들 간에 어떻게 나누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인데요. 이 문서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협의에 의한 분할은 반드시 상속인들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인들 대다수가 찬성하더라도 한 명이라도 협의에 반대한다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상속 등기를 하거나 예금을 찾는 과정에서 전원이 찬성했다는 걸 증명해줄 이 협의서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6개월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상속과 관련해 납부해야 할 세금은 상속세와 취득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상속 개시 후 6개월 내에 이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흔히들 상속 처리를 6개월 내에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게 된 거고요. 이 세금 문제만 정리할 수 있다면 실질적인 협의는 기한에 제한은 없습니다. 단 망인이 국내에 살지 않을 경우 말씀드린 6개월 대신 9개월이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협의서 작성도 협의가 잘 마친 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분할 협의를 잘할 수 있는 팁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처럼 단기간에 협의서를 작성하기보다는 가족 간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치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특히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보면 장례차 잠깐 한국에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기간 안에 모든 걸 해결하고 돌아가시려다 보니 파악한 내용이 미흡하거나 상속인들 간 감정이 상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진 후라도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새로운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속인들 간의 사이가 아무리 좋더라도 일은 냉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협의 전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조상 땅 찾기 등의 제도를 활용해 정확한 상속재산을 우선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다른 상속인의 말만 믿었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고 인감증명을 함부로 주었다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단 재산이 파악이 되었다면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내 법정 상속분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아두신다면 협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로 분할에 있어 세금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상속세 공제와 같은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상속세를 절감하는 현명한 분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분할 협의를 잘 마치셨다면 마지막으로 협의서 작성 방법인데요. 우선 협의서에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작성하면 되는데 당연히 구체적이고 상세할수록 좋겠죠. 특정된 상속 재산들과 어떤 상속인에게 어떻게 분할할 건지를 적고 작성일과 각 상속인들의 인감을 날인하면 되는데요. 가장 확실한 건 협의가 되었다면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상속 전문가에게 협의서 작성을 의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인지 예금채권인지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고, 예금채권이라면 은행마다 선호하는 양식이나 은행 자체의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렵게 작성한 협의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만약 해외 거주자라면 공증 인증받은 원본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이득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공동소유로 상속할 경우 담보대출이나 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상속인 일부가 부동산을 상속받고 남은 상속인들은 일정 금액을 보전받는 내용의 협의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 경우에는 상속 등기를 위한 제출용과 실제 협의서 두 개를 작성하게 됩니다. 상속 등기를 위한 제출용엔 상속받는 자를 제외하고 남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거죠. 이때 상속받은 자가 부동산만 받고 배째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협의서 작성을 맡기게 되는데, 비용 부담이 있는 분들은 저렴한 법무사를, 추후 약정금 소송이나 기타 법률 문제까지 완벽히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은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